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글로벌 마켓 승부사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재나, 아나운서 유현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작에 앞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요, 투자를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과와 결정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시간 우리 국내 증시를 넘어서 해외 증시, 해외 선물, 해외 ETF까지 폭넓게 다뤄보는 시간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준비된 자만이 수익을 가져간다. 여러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어려울 수 있는 준비도 편안하게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현정 아나운서와 알아보시죠. 네, 저희 글로벌 마켓 승부사 시간에서는요. 오늘도 준비된 승부사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의 승부사께서 준비하신 히든 종목으로도 여러분들 하락장에서도 내 수익 지켜가실 수 있는 방법 챙겨가실 수 있는데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QR코드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저희 방송 중에만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QR코드 스캔하신 뒤에 링크 타고 노란톡방 입장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오늘의 승부사께서 준비해 오신 히든 종목 그리고 전략까지도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개가 되니까요. 지금 빠르게 함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함께할 멘토님 만나봐야겠죠. 여러분의 계좌를 하이 하늘 높이 끌어올려주실 하이스트 멘토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이스트입니다. 네, 일주일 만에 또 반갑습니다. 뵙게 됐습니다. 네, 멘토님 오늘도 좀 장이 사실은 좀 지지부진했었잖아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 걱정도 많으실 것 같은데 우리 멘토님께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얘기를 좀 간단하게 하자면 지난주 수요일 방송 이후로 일주일, 그러니까 5일 연속으로 시장이 하락을 했습니다.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힘든 아마 일주일을 좀 보내시지 않으셨을까 하는데 3월 말부터 상승분을 5일 만에 고스란히 다 반납을 했거든요.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걱정이 아마 이번 주 팽배할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미 선물 지수가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 이후로 소폭 상승이 나와서 기대를 좀 했었는데 오전장 반짝 상승 이후로 다시 하락이 나왔었거든요. 특히 5월 FOMC 앞두고 이제는 금리 인하의 이제 컨센서스가 바뀐다는 점, 그러니까 5월달 데이비 스텝에 대한 우려와 좀 더 가파르게 다가오는 리세션, 경기 침체가 좀 더 빠르게 올 수 있겠다. 이런 두려움 때문에 지수를 좀 짓누르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3, 4월 동안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너무 오버슈팅이 좀 나왔다 보니까 네. 거기에 대한 차익 매물이 특히 또 공매도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2차 전지가 무너지다 보니까 지수가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이 특히 좀 타격을 크게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지수에 대한 두려움이 여전히 나올 것 같고 특히 뭐 말씀을 좀 안 드릴 수 없는 이거 최근에 이제 SG증권발 거의 하한가가 8종목이나 월요일날 나온 이후 네. 오늘도 그 여파로 4종목이 또 하한가가 3연속 하한가가 나왔거든요. 네. 저도 몇 년 만에 3연속 하한가가 하루에 이렇게 많이 나오는 날은 오랜만에 보는 경우라 네. 여기에 대한 패닉셀 부분도 이번 주는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라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네. 조심해야 될 부분과 리스크는 좀 넘쳐나는데 시장을 좀 뒤집고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호재는 없다 보니까 당분간 5월을 항상 조심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세리 5월 메이죠. 네, 5월부터 10월까지는 장이 안 좋은데 특히 이번 달 5월 달은 어떤 매체를 보더라도 현금화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만큼 저도 5월을 좀 두렵지만 어차피 혼자 하시는 것보단 저와 함께 하시면 두렵지 않게끔 잘 준비하실 수 있다 보니까 고민하실 필요 없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5월 달은. 네, 두려울 수 있는 공포의 5월. 여러분, 우리 하이스트 멘토님과 함께라면 공포감은 NO! 여러분, 편안하게 수익률 챙겨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스캔해서 들어오시면요. 하이스트 멘토님과 대응 전략 잡아갈 수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입장하시기 바랄게요. 자, 그렇다면 하이스트 멘토님의 노란톡방 주요 수익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 종목씩 좀 볼게요. 일진 전기로 27.59%, 이구산업으로 16.42%, 현우산업 13.13%, 한일화학으로 53.01%,
KPTU로 7.5%, 아세아텍으로 7.14% 수익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꾸준히 여러분 지치지 않고 하이스트 멘토님이 수익률을 내고 계셨다는 네. 거 보이시죠?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아래에 있는 QR코드로 열려 있을 때 들어오셔야 합니다. 방송이 끝나면 문이 닫힙니다. 지금 바로 입장하세요. 네, 그렇다면 우리 멘토님께 한 종목씩 좀 수익률 리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KPTU입니다. 우리 멘토님께서 네. 7.5% 수익 내주셨는데요. 어떻게 또 투자 포인트 갖고 가셨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목요일 이후로 장이 굉장히 좀 힘들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나마 이번 주 같은 경우는 한 두세 종목 정도 그래도 짧게 수익을 좀 챙겼었는데 아쉬움이 좀 많이 남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사실 워낙 가벼운 종목, 제가 그냥 깃털주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시장이 굉장히 좀 가볍다 보니까 최근에 갈 곳 없는 자금, 특히 개인들의 투자 자금이 이런 초소형주 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거든요. 특히 작년과 올해 초 과대 낙폭했던 종목들, 3월 감사 시즌을 좀 무사히 넘긴 종목들로 수급이 좀 강하게 최근에 많이 들어왔었고, 네. 거기서 또 KPTU 같은 경우는 재무적으로 큰 불안함 없이 굉장히 시총도 가볍고요. 진입했던 이유가 그 알루코라는 알루미늄 관련 회사의 최대 주주거든요. 지분을 18.8% 정도 가지고 있는데, 알루코는 거기 이제 그 알루미늄 관련 테마로도 유명하지만 최근에 폭스바겐이 캐나다에 20조 투자해서 배터리 공장을 세운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네. 과거 이제 그 알루코가 폭스바겐에 2천억대 이상의 이제 배터리 관련 셀 케이스 수주 공급이 나왔다 보니까 네. 거기에 관련해서 동방 상승이 이제 이번 주 월요일 날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추천해서 일주일 만에 그냥 짧게 한 7, 8% 정도 수익을 먹고 빠졌는데요. 개인적으로 아쉽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최근에 지수 하락 때 한 번 다시 눌러줬거든요. 지금 가격이면 다시 한 번 좀 들어가고 싶은 이유가 알루코의 제가 최대 주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지분이 18.8%인데 알루코가 지금 시가총액이 3천억이에요. 예를 들어서 3천억이 조금 넘거든요. 그럼 지분 가치만 580억, 570억 정도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시가총액이 그러니까 회사의 가치가 300억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알루코의 지분 가치만 하더라도 지금 시총의 약 2배 정도. 예전에 제가 비슷한 종목을 하나 가지고 왔던 적이 있습니다. 네. 테로닉스라는 종목이었거든요. 아마 2월 1일 첫방 때 LNF의 최대 주주다. 지분 가치가 1조인데 이게 시총이 2천억밖에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18,000원에서 테로닉스가 최근에 7만 원까지 올라갔거든요. 약 300% 이상 급등이 나왔다 보니까 KPTO도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기에는 너무 매력적이다. 왜? 지분 가치만 하더라도 지금 시총의 2배다. 그리고 본업도 지금 굉장히 매출과 영업이익이 순탄하다 보니까 저는 지금 이렇게 지수가 좀 하락됐을 때 이번 주 바닥을 어느 정도 다져주면 한 번 더 진입을 좀 하고 싶다.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는 종목이라 관심 종목에 꼭 넣어두고 체크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 종목을. 네, 좋습니다. 다음 종목도 그럼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세아텍이라는 종목은 네. 지난주 제가 수요일 날 방송 이후 목요일 날 시초가로 진입을 했었어요. 오, 네, 바로요. 네, 그때 시초가가 2,800원으로 시작돼서 2,800원 이하로 살짝 눌렀다가 그날은 올라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상승이 나왔는데 그 이유가 이제 저희 윤 대통령님이 방미 경제 사전 달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이 지난주 금요일날 대부분 급등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시간으로 상승이 좀 나왔었고요. 아세아텍도 이제 방미 사절달 포함되어 있는 기업이었고요. 최근에 이제 러시아발 그 곡물 위기가 다시 한번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그렇고 이번 주 지수가 이렇게 빠져도 사료, 그다음에 식량 관련주 종목들은 순환매가 좀 강하게 돌았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 날 진입해서 이번 주 월요일 날 짧게 이 종목도 한 7에서 8% 정도 수익을 보고 빠졌는데 공교롭게도 여기 체크를 해주면 제가 KPTU 조금 전에 제가 수익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방에서 한 분이 한 9.65% 정도 수익을 이렇게 챙기신 걸 아마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월요일 날 똑같이 매도 사인을 드렸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세아텍 같은 경우도 지금 재무적으로도 펀더멘털도 괜찮고요. 차트상으로 상승 이후로 또 3일 동안 눌러줬단 말이에요.
네. 매력적인 구간에 다시 진입을 했습니다. 오늘 종가가 2,700원대, 2,700 중반대 마감을 했는데 제가 처음에 진입했던 금액이 이제 2,700원대 부근이었거든요. 한 번 다시 2,700원대 진입을 해도 괜찮을 만한 종목이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점은 오늘 저점에 한 번 더 들어가고 싶었는데 지수가 좀 무서워서 오후장에 목요일 그리고 내일과 금요일 한번 확인한 후에 진입을 다시 하려고 좀 기다리고 있던 종목이에요. 이제 그 농기계뿐만 아니라 곡물 이슈가 한동안은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왜냐면 러시아발 이제 리스크, 특히 이제 곡물 협상 자체가 또 난항을 겪다 보면 아마 다음 주까지도 사료 곡물주 종목들이 한번 순환매가 돌 수 있다 보니까 저점에서는 한 번 더 진입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체크해 놓으셨다가 이 종목도 꼭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네. 좀 아쉬운 점은 근데 사료 종목 중에 대장주는 아니라는 거. 뭐 한인사료라든지 내주산업, 고려산업 이런 종목들이 곡물 관련, 사료 관련 종목 대장주다 네. 보니까 농기계 관련해서 같이 연동을 받으면 시너지가 좀 강하게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이제 테마로 상승, 급등 종목을 위에서 잡기 좀 불안하신 분들은 아세아텍이 대안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짚어드리고 싶어요. 네, 좋습니다. 아세아텍 7.14% 수익까지 함께 좀 정리를 해봤고요. 우리 멘토님께서 이렇게 하락장에서도 최근 수익률이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KPTU 그리고 아세아텍까지 7% 수익률 멘토님께서 챙겨주셨고요. 네. KC 코트레 같은 경우에는 무려 40%가 우와. 넘는 수익률 달성하셨습니다. 40.26% 상승한 종목이었고요. 네. 우리 멘토님께 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히토류 관련주다 아, 보니까 네. 오늘도 이슈는 있었거든요. 맞아요. 중국에서 또 히토류 생산량을 늘린다고 했기 때문에 이 음. 점에서도 멘토님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히토류 관련 테마는 제가 나중에 이제 그 유망 종목에 한 번 더 다룰 건데요. 이제 간략하게 달아드리면 KC 코트렐이 원래는 히토류보다는 탄소 중립 관련해서 굉장히 핫했던 종목이에요. 올해 3월 달 초부터 이제 탄소 중립 관련해서 계속 얘기가 나왔고 히토류에 대한 중국이 이제 히토류를 무기화하겠다라는 얘기 때문에 반야류 관련 테마 종목들이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네. KC 코트렐뿐만 아니라 산천 산업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바나빔이라든지 다른 관련 테마로 묶여서 큰 폭의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대체 효과에 대한 수혜 그리고 이번에 방미 사절달에서 미국 쪽에서 탄소 중립 이제 뭐 바이든 대통령이 항상 취임 때부터 강조를 했었잖아요. 탄소를 줄이겠다. 거기 관련 이제 기대감 때문에 금요일 날 3,030원 정도 포착이 나왔었는데 월요일, 화요일까지 어제까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 나오면서 5일 연속 하락장에서도 빛을 좀 발했던 테마 중에 하나가 히토류. 그 중에서 KC 코트레라든지 유니온, 유니온 머트리얼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좀 핫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 핫한 종목은 제가 나중에 유망 종목에서 한 번 더 좀 다룰 거기 때문에 한 번 더 나중에 좀 깊게 이 히토류 관련 테마에서 좀 다뤄보도록 할 거고요. 네. 그 다음 종목이 좀 한노가성이에요. 이제 할 얘기가 좀 많은 종목 중에 하나인데 한 달 전에 제가 유망 종목으로 가져왔던 게 한노화성과 이소화학이었거든요. 네. 전고체 배터리 그때 막 처음 시작했을 때 같아요. 그때 2월 말인가 3월 초쯤이다 보니까 거의 한 달이 넘었을 때 한노화성과 이소화 너무 괜찮다. 그때 제가 살펴봤던 금액이 10,000원대 초반이었거든요. 가져왔을 때가. 근데 지금 거의 얼마 전에 3만 원을 한번 돌파하고 쭉 빠졌는데 그때 제가 가져왔던 금액 대비해서도 2배 이상이 올랐고요. 네. 전고체 배터리가 사실 뭐 이번 주만 아니더라도 3월부터 굉장히 좀 핫했었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이제 20조 국내에서 정부에서 투자한다는 얘기 그리고 LG하고 예전에 설명드렸듯이 전해질 공동 개발이 부각되면서 지난주 금요일 포착 이후로 금요일날 상승 그 다음에 월요일까지 급등이 나오면서 포착가 대비해서 44%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한노화성뿐만 아니라 제가 뭐 같이 이제 끌고 갈 수 있는 이소화학이라든지 다 비슷한 상승률이 나왔고 비슷한 시간대 포착이 나왔었거든요. 전고체뿐만 아니라 전구체 그리고 관련 종목들 전부 다 급등이 한 번씩 나왔고 2차 전지가 최근 고점 대비해서는 많이 밀렸지만 아직까지도 반도체랑 2차 전지의 기대감은 여전히 살아있고
올해 만약에 뭐 저점에서 잡아야 될 종목이 있다면 단연 2차 전지랑 반도체를 이렇게 싸게 나와줄 때 매수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아직도 보고 있다 보니까 한동화성과 이소학은 제가 항상 강조드렸듯이 대장이라고 그때 딱 두 종목 가지고 왔었거든요. 지금은 좀 들어올린 구간이라서 좀 애매할 수 있지만 지지가 나와주는 선에서는 2만 원대 이하에서는 한 번 더 매집을 해도 괜찮을 것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동화성은. 네. 올해 템베거 종목 중 제가 강조드렸던 종목이 음극재라 네. 다 동박 종목이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하나를 더 꼽자면 전고체 배터리도 올해 내년까지는 계속 이어나갈 수 있고 그 이유가 2027년도를 상용화를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맞아요. 삼성 SDI 쪽에서 본격적으로 올해 베팅이 들어갈 텐데 2027년이 이제 3년 남았잖아요. 보통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은 3년 정도 선반영을 받습니다, 미리. 네. LNF나 에코PM 같은 경우도 2020년부터 급등이 나와줬어요. 10배 이상 상승이 나왔거든요. 한동화성도 이제 상용화 그리고 실질적인 매출과 영업이익이 발생되는 해가 3년 뒤라면 올해부터 꾸준하게 2, 3년간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여력 그리고 재료 이렇게 모멘텀이 갖춰져 있다 보니까 네. 저는 한동화성 같은 경우는 이렇게 눌러줄 때마다 조금씩 모아가셔서 정말 길게 한두 달 보는 게 아니라 1년에서 2년 정도 길게 보시면 분명히 지금 금액이 오히려 나중에는 싸다 느껴질 수 있을 정도의 상승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꼭 기억하셨다가 하락 때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린다고 하더라도 네. 2만 원, 17,000원 이렇게 계단식으로 내려갈 때마다 조금씩 매집을 해놓고 아니면 다른 종목의 수익으로 저는 항상 좀 모아가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수익금이 생기면 지금 이제 뭐 포스코 케미칼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잡기는 좀 부담이 되신다면 저는 전고체 배터리 종목을 모아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양극재가 부담되시면 전고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어요. 좋습니다. 템베거를 노려볼 수 있는 양극재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우리 멘토님께서 계속해서 강조를 해 오셨습니다. 네. 한농화성으로 지금 44%가 넘는 상당히 높은 수익률들을 노란톡방 안에서 안겨주셨거든요. 하이스트 멘토님과 함께라면 어려운 시장에서도 여러분들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챙기실 수 있습니다. 저희 방송 지금 30분 정도 남아있고요. 30분 안에만 열려있는 QR코드 지금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신 뒤에 하이스트 멘토님의 전략까지 챙겨가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렇다면 다음 종목 파이버 프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7.26% 또 두 자릿수 수익률 주셨어요, 멘토님. 어제 장이 굉장히 좀 안 좋았었잖아요. 네. 그중에서도 어제 당일날 17% 저희 포착가 대비해서 15% 이상 급등이 당일날 바로 나와줬었는데요. 파이버 프로는 저도 예전부터 좀 관심이 있었던 종목인데 UAM 같은 경우는 네온테크라든지 다른 종목이 워낙 대장격이다 맞아요. 보니까 사실 파이버 프로를 UAM 쪽으로는 그렇게 보지 않았었고요. 우주항공 쪽으로 보기에도 AT 위성이라든지 캔커와 뭐 이제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종목들이 거의 대장격으로 되다 보니까 파이버 프로가 우주항공도 곁다리가 걸쳐져 있고 UAM 쪽으로도 그냥 박쥐 같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제 최근에 이제 25일 날 세트레가이 쪽에 소액 한 20억대 공급 체결 계약이 하나 나왔었고요. 과거 이제 방산 관련 종목으로도 한번 엮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일 같은 경우는 방산 종목들, 빅텍이라든지 퍼스텍 이런 종목들이 이번 주 핫하게 한번 올라가면서 우주항공, UAM 그리고 방산까지 끼워서 수요일 날 한번 큰 상승을 좀 보여줬는데 좀 희망적인 얘기는 최근 들어서 전일 강하게 수급이 좀 들어왔습니다. 바닥권 그러니까 박스권을 횡보를 하다가 거의 첫 수급이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네. 시장에 이제 그 포커스가 한번 주목을 받았잖아요. 이런 종목도 있네. 이런 종목들이 눌림목을 한번 겪고 수급이 한 번 더 강하게 들어와 주면 정고점을 뚫을 경우 위로 한번 강하게 싸줄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파이버 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대장은 제가 한번 방송 때 계속 바뀐다는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예전의 대장이 계속 대장이 되지는 않아요. 그 종목이 뭐 300%, 500% 올라가면 더 올라가기가 굉장히 부담이 되잖아요. 그러면 같은 섹터의 호재 공시라든지 호재 뉴스가 나왔을 때는 좀 덜 오른 종목,
그중에서도 시총이 좀 가볍거나 거래량이 좀 많이 몰리는 종목들이 다시 한번 대장격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네. 저는 5%가 다시 한번 좀 떠오르는 라이징 스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한 3,400원, 300원 부근 한 번 더 저희 포착가 이하로 눌러준다면 이건 한 번 더 들어가도 괜찮겠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금액대가 3,400원에서 3,300원 부근이거든요. 네. 이 정도 수준까지 한 번 더 밀어준다면 고민 없이 한번 진입을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이 종목도 저는 항상 관심 종목에 제가 말씀드린 종목을 잡아놓고요. 네. 거기에 대한 제가 알려드리는 금액가를 설정해놓고 금액가에 왔을 때 네.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린다고 하더라도 슬쩍 한번 발을 좀 담궈 보시는 게 좋지 않냐. 대신 노란톡방에서는 이제 종목에 대해 제가 언급드린 종목들은 그냥 이제 편하게 여쭤보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을 계속 리뷰해 드릴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궁금한 종목, 제가 말씀드린 종목의 정확한 진입 금액을 알고 싶으면 네. 들어오셔서 편하게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지금 멘토님께서 가지고 오신 수익률들의 이슈 테마 섹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지금 배터리, 곡물뿐만 아니라 히토류, 전고체, 우주항공, UAM, 방산까지 우리가 챙겨봐야 할 섹터들, 필수 섹터 중에서만 여러분들께 단기간 수익률을 극대화로 끌어주셨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열려있을 때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 방송 안에만 들어오셔야지 하이스트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 가져갈 수 있고요. 방송 시간 30분 남았습니다. 30분 안에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이스트 멘토님의 노란톡방 주요 수익률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하이스트 멘토님의 노란톡방 주요 수익률입니다. 일진전기 27.59% 두 자릿수 수익률 안겨주셨고요. 이구산업으로도 16.42% 수익입니다. 현우산업도 뿐만 아니라 13.13% 4월에 하락장에도 어려운 시장 속에 알차게 또 잡아주셨고요. 한일화학 우리 멘토님께서 53.01% 큰 수익률 안겨주셨습니다. KTPU 또 폭스바겐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던 종목이었죠. 7.5% 수익률 최근에 잡아주셨고요. 아세아텍으로도 단기 수익률 7.14% 노란톡방 안에서 챙겨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이스트 멘토님과 함께라면 이 노란톡방 안에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올라가는 종목들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알차게 챙겨가실 수가 있겠는데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QR코드로 열려 있습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QR코드 스캔하신 뒤에 입장해 보시면 하이스트 멘토님의 오늘의 올라갈 수 있는 관심 종목뿐만 아니라 히든 종목 그리고 전략까지도 챙겨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방송 중에 바로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또 국내 증시를 알기 전에 글로벌 이슈부터 체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글로벌 이슈 속에 우리가 챙겨볼 지수 투자 전략, 멘토님께서 또 자세하게 분석해 오셨다고 하니까요.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준비되셨나요? 네. 우선 오늘 가지고 온 주제는 그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굉장히 지금 오랜 기간 난항을 끌고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제가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제 거의 시한이 막바지라 부채 한도 협상이 안 될 경우 다시 한번 좀 시장의 타격이 크게 올 수 있어서 오늘 한번 다뤄볼 거고요. 네. 사실 부채 한도 협상 외에도 최근에 이제 미국발 은행 위기가 다시 한번 불거지고 있거든요. 퍼스트 리퍼블릭의 1분기 예금 유치액이 급격하게 감소돼서 어제 미국 증시에서 큰 폭의 하락이 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은행 위기가 이제 예전에 SVB 사태 때 저희가 한번 깜짝 놀랐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자금이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또 도미노적으로 연쇄적으로 좀 이제 무너지거나 도미노 리스크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고요. 미국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해서 최근에 앨런 장관이 미국 디폴트 경제 그리고 금융적 재앙이 될 수가 있다. 빨리 협상을 하지 않으면 큰 위기가 올 수도 있다 보니까 조건 없이 올려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공화당 쪽에서는 계속 올리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 쪽에서는 조건을 계속 걸고 있어서 정치적인 문제로 이 부분을 좀 내관을 건드린다면 이게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적 특히 신흥국에 굉장히 큰 타격이 나올 수 있거든요. 예전에 2011년 같은 경우도 막판에 정말 부채 한도 협상 통해서 디폴트는 피했지만 신흥국 이제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 강등되면서 신흥국에 대해서 이제 저희 한국 같은 경우는 원화 약세가 굉장히 좀 지속이 됐었습니다.
달러 약세뿐만 아니라 신흥국의 이제 화폐 가치도 하락이 굉장히 좀 크다 보니까 네. 저희 지금 이제 환율이 좀 불안불안하잖아요. 1,340원대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1,350원을 또 올라가서 원화가 약세가 이루어진다면 국내 증시가 조금 더 5월 달에 힘들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 재무부 쪽에 이제 금고가 고갈되는 시점이 엑스데이라고 하는데 7월에서 8월 정도 원래 잡고 있었거든요. 최근에 이제 세금이 잘 거치지 않다 보니까 6월 초에 도래가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까지 조성되고 있어서 5월에는 필히 협상이 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라 5월 달에는 이 부분이 증시의 내관으로 작용할 확률이 굉장히 좀 높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2023년 갚아야 될 부채가 31조 4천억 달러예요. 어마어마하게 늘었잖아요. 네. 그 이유가 코로나 때 돈을 아시겠지만 너무 엄청나게 뿌렸다 보니까 금리 인상으로 그걸 걷어들이기가 아직까지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은행 위기설까지 재정화되고 있고 처음에 제가 방송 때 말씀드린 경기 침체, 리세션의 속도까지도 빨라진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준 위원들하고 그때 월가에 대해서 지난주 방송 때 의견이 좀 다른다고 좀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네, 맞아요. 네, 소프트 랜딩과 하드 랜딩, 그러니까 연착륙이나 경착륙이나 이건데 제 개인적인 견해는 연착륙의 확률이 굉장히 지금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아직까지도 빅테크 쪽에서 고용이 지금 좀 흔들리고 있다지만 고용이 그나마 좀 탄탄하고 그래도 이제 인플레이션이 둔화가 어느 정도 내려왔다 보니까 급격한 경기 침체보다는 완만한 경기 침체를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근데 경기 침체의 기간만큼은 굉장히 좀 길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는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기 침체가 올해 예를 들어서 하반기 아니면 연말부터 길어진다면 네. 짧게는 뭐 1, 2년, 길게는 2, 3년까지 끌어버리면 우리 증시가 장기간 박스권에서 굉장히 힘든 구간을 겹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좀 개인 투자자분들이 올해 1월 달에 시작하셨거나 예전 2020년도 동학개미 운동 때 시작한 투자자분들은 이런 긴 침체 구간을 겪어보지를 못하셨잖아요. 네. 혼자서 하시기 분명히 힘드실 수 있다 보니까 네, 이런 침체를 좀 잘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는 헬스와 함께 하실 수 있다면 지금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함께 해주시면 되고요. 네. 오늘 저도 히든 종목 같은 경우도 이런 경기 침체를 좀 이겨낼 수 있는 종목을 가지고 왔어요. 5월달 불안한 시장 속에서도 저점에서 좀 꾸준하게 모으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우상향이 나올 수밖에 없는 종목 가지고 왔다 보니까 시청 끝까지 해주시고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개할 거라 입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도 정말 저점에서 이런 시장에서는 참 요럴 때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장에서 저점에서 모아갈 수 있는 종목들, 좀 안전한 수익률 챙겨갈 수 있는 종목이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 멘토님께서는 오늘의 히든 종목도 조금 안전하게 수익률 챙겨갈 수 있는 종목 챙겨오셨다고 합니다. 오늘 말미에 또 방송 말미에 히든 종목 공개되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바로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입장하신 이후에 방송 편안하게 시청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멘토님께서 준비하신 이야기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글로벌 이슈 중에 유망업 쪽은 제가 강조드렸듯이 히토리 대체 솔루션으로 최근에 부각받은 페라이트입니다. 사실 뭐 오늘 얘기는 아니고요. 2017년, 18년도부터 미중 무역 분쟁 때 히토리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한번 핫했었거든요. 대장은 뭐 유니온이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유니온 머티리얼즈, 네. 티플렉스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핫했었는데 이제는 정말 중국산 히토리의 의존을 낮춰야 된다고 미국뿐만 아니라 EU 쪽에서도 얘기가 나온 게 굉장히 좀 중점적이거든요. 특히 테슬라가 마이닝 보드에 차세대 전기차에는 히토를 사용하지 않겠다 얘기가 나온 만큼 대체로 페라이트를 그럼 쓰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에요. 근데 확정이 아닌 이유가 마이닝의 보드라고 말씀드렸지 테슬라가 직접 얘기한 건 아니거든요. 네. 테슬라가 직접 히토를 사용하지 않고 페라이트를 쓰겠다 얘기가 나오지 않은 만큼 반짝 상승으로 거칠 수도 있지만 네. 저는 계속 미중 무역 분쟁이 이루어질 때마다 히토리는 들고 일었었잖아요. 근데 아직 확실한 재료가 나와 있는 이유가 최근에 이제 미국 쪽에서 그 마이크론 관련 제재 이야기가 한번 나왔었거든요. 국내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쪽에 미국에서 마이크론 제재를 하더라도 그 자리를 대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올 만큼
조만간 이제 미국 반도체 마이크론에 대한 제재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럼 그런 제재가 나올 때마다 항상 부각받는 종목이 히토리 섹터였어요. 그래서 히토리 섹터는 저는 정말 눌러주면 5월 안으로는 반짝 상승이 한두 번 정도는 나올 수밖에는 없다. 이런 섹터로 보여지고 있고요. 아까 제가 강조드린 이유에서 전기 모터 소재인 히토리의 연구 자석을 대체할 원자재를 개발하겠다고 대놓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제 중국산 히토리의 의존도를 낮추겠다. 이런 언론 뉴스가 최근 이번 주에 계속 나왔던 뉴스인데 저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쉽지 않다. 당장 바꾸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는 이유가 세계은행 쪽에서 히토리의 사용량이 2030년까지 500%가 폭증할 거라고 전망이 나왔거든요. 리튬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이 전기차가 이제 올해 만약에 판매되는 전기차, 전 세계 차량 중에 한 대가 전기차일 정도로 전기차 시장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대체할 물질이 지금 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이제 원자재 개발하겠다, 페라이트를 쓰겠다는 얘기는 어불성설이고요. 앞으로 2030년까지는 히토리 사용량이 늘 수밖에 없고 오늘 중국에서 이제 전기차나 풍력 수요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히토리의 오히려 생산량을 확대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중국 쪽에서요. 맞지가 않잖아요. 테슬라고 EU 쪽에는 대체할 개발하겠고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중국에서는 오히려 수요가 워낙 폭증하다 보니까 히토리 생산을 확대하겠다 얘기가 나온 만큼 히토리 관련 테마는 아직 꺾이지 않았다. 네. 그래서 페라이트 관련 테마보다는 정통적인 히토리 관련 종목들이 다시 한번 좀 돌 수 있는데 나는 페라이트를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이유가 언젠가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다고 하더라도 중국산 히토리 의존도는 낮출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특히 미국의 IRA 법 때문에 중국산의 원재료를 국내 같은 경우는 낮출 수밖에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울며 겨자 먹기로 결국은 이제 대체할 수 있는 원자재를 국내는 개발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관련 종목 제가 두 종목을 좀 뽑아왔어요. 많은 종목을 두 가지고 있지 종목이요? 않은 이유가 종목 여러 개 가져와서 나중에 올라갔을 때 제가 뭐 5개 종목 중에 하나 올라갔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점적인 종목 네. 그중에서 대장이 될 만한 종목도 두 개를 가져갔는데 이 두 종목이 오늘 굉장히 온도차가 좀 강했습니다. 맞아요. 이지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리튬 인산철 배터리라고 해서 리튬 인산철 배터리 관련 테마로 예전에 엮여서 굉장히 큰 상승폭이 좀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전기차 모터 자석 부품 원료로 사용되는 고순도 산화철을 생산하는 기업인데 이 페라이트가 산화철이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산화철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최고 품질로 호평받는 페라이트 업체에 산화철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 현재. 그래서 이지 같은 경우 제가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는 게 좀 편할 것 네. 같아요. 이지 같은 경우 상승폭이 최근에 어마어마하게 나왔었거든요. 차트로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3월 중순, 3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8, 9천 원대 머물던 주가가 금일 상승 이후로 강하게 한번 눌렀거든요. 네. 2만 5천 원 부근까지 급등이 나왔다가 장 막판에 거의 한 19,000원까지 고점 대비해서 확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저점 9,000원대 있는 종목이 지금 최근에 25,0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200%가 넘게 그 한 달 만에 상승이 나왔어요. 한 달 반 만에 상승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네. 3월 중순에서 이만큼 상승이 나온 걸 제가 아까 말씀드린 리튬 인산철 배터리 플러스 아까 이제 페라이트 관련 테마 때문에 이런 급증이 좀 보여줬던 부분이라 손절가는 지금 17,000원 AI 그 시스템 같은 경우는 포착을 좀 하고 있는데 손절가가 이탈돼서 저는 밑으로 좀 내려와 준다. 적어도 14,000원에서 11,000원 부분까지 내려와주면 한 번 더 매집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은 저점 대비해서 너무 붕 떠 있다 보니까 네. 지금 잡기는 저도 솔직히 두려워요. 여기서 단기적으로 짧게 먹고 빠질 수는 있겠지만 개인 투자자분들 특성이 손절을 잘 못하시잖아요. 네. 제가 하라고 해도 안 하시는데 제가 손절가를 놓을 이제 고점에서 손절가 잡고 짧게 볼 바에야 그냥 기다렸다가 떨어져서 밑에서 모아가는 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은 고점대
형성이 되어 있지만 강하게 한번 눌러준다면 네. 저는 저점에서 모아가도 괜찮을 거고, 왜냐면 어차피 한국 같은 경우는 페라이트 쪽으로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죠. 네. 거기에 따지면 이지 같은 경우는 지금 모아가도 지금 이제 눌러주고 아까 제가 14,000원 부분까지 눌러준다면 그때부터 모아가도 중장기적으로 나쁘지 않겠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어제 오늘 아마 가장 핫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삼화전자. 네, 현대모비스와 공동 개발한 프라이트 코어 양산을 이제 양산 공급이 이슈 때문에 어제 오늘 급등이 나왔었거든요. 아마 최근 3일 동안 70% 이상 급등이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프라이트 코어를 양산한다고 했는데 그 친환경차 충전기와 저전압 직류 변환 장치에 적용이 되는 부품인데 이제 삼화전자 같은 경우도 제가 차트를 한번 보면서 좀 분석을 해드리면 네. 놓친 게 좀 아까워요, 저는. 삼화전자는 이걸 왜 놓쳤을까? 왜 아쉽다고 말씀드렸냐면 저 AI 차트에서 4월 24일 월요일 날 빨간불로 강하게 매수 신호가 나왔었거든요. 네. 여기 매수 신호가 나왔습니다. 네. 상승 예측 지표가 강하게 좀 이때 상승이 좀 나왔던 부분이라 제가 체크를 좀 했으면 이때는 정말 부담 없이 진입을 해도 전혀 뭐 이상하지 않을 구간이라는 게 횡보가 굉장히 길었었거든요. 주봉으로 보더라도 이 박스권에서 횡보가 굉장히 길었던 만큼 제가 힘의 응축이라고 한번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네. 힘이 너무 아름답게 이제 연출이 됐던 거로 이때 이제 급등 이후로 여기서 박스권 구간에서 꽤 오랜 기간 동안 작년 거의 중순부터 뚫고 올라가지를 못했습니다. 여기를 3,500원을 한 번도 뚫은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3,000원대는 매력적인 매집 구간이라 이 부분에서 좀 매집을 해놨으면 너무 좀 좋지 않았을까. 근데 이게 이제 지나간 일이잖아요. 왜냐면 네. 1월부터 2월 달에 다른 섹터가 워낙 핫했다 보니까 다른 핫했던 섹터 못 찾고 이 종목 지지부단 종목을 모아가기는 사실 쉽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었는데 아쉬운 부분이 그래도 이번 주 월요일 날 강한 신호가 한번 나왔을 때는 진입을 해도 괜찮지 않았을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봉으로 봤을 때는 제가 3,500원 돌파, 이제 전일 3,500원 돌파 나왔을 때는 그래도 이 추격 매수라고 하잖아요. 네. 3,500원 위로 한 번은 따라잡아도 좋지 않았을까 좀 아쉬움이 좀 많이 들었던 종목이고 금일 같은 경우도 거의 뭐 상한가 부근 25% 이상 상한가 부근 한번 터치를 하고 내려왔거든요. 2연속 상한가를 갔었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는 어제 좀 따라잡지 못했던 부분이 좀 두고두고 좀 아쉬움이 좀 남지만 지금 이제 따라잡는 거는 너무 힘들고요, 사실상. 네, 그렇죠. 눌러준다면 제가 말씀드린 3,700원에서 3,500원 부근 여기 지지 라인이 일단 형성되는 거 확인한 후에 네. 한 번 정도는 더 진입해보지 않을까. 저는 예전에 그 차트 분석할 때 말씀드렸던 이유가 기존의 저항선을 뚫게 되면 그게 이제 지지 라인으로 변경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주봉 보시면 제가 조금 전에도 체크해드린 이 3,500, 3,600원 부분이 일단 기존의 저항 라인이었잖아요. 3,700원에서 3,600원 부분이. 그래서 3,600원 부분이 다시 한번 여기서 지지가 나와준다면 한 번 더 들어갈 볼만하다. 3,750원부터 이 구간에는 분할로 매수를 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이 구간에는. 이 구간은 분할 매수 구간이고 너무 간편한 부분이 손절가가 너무 명확하잖아요. 3,700원에 3,600원 잡아서 3,400원 이탈되면 그냥 팔고 나오면 되다 보니까 네. 손절가가 너무 명확해서 확실하게 여기까지만 눌러준다면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신규 진입할 용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이 종목만큼은. 네, 네, 히토류 좋습니다. 관련주는 저희가 계속 미중 갈등이 나타날 때마다 또 불러일으키는 섹터이다 보니까 우리 멘토님께서도 히토류 관련주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케어가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노란투파 안에 함께 하신다면 계속해서 히토류 관련주에 대한 팔로우업 멘토님께서 해주실 예정이니까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스캔하시면 노란색 링크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해당 링크 클릭하셔서 우리 하이스트 멘토님과 함께 계좌 수익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멘토님, 저희가 또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멘토님께서 준비한 레슨, 교육 강의가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주식 플러스 레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공매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 그 공매도가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이유가, 최근에 비트가 엄청나게 증가했다는 뉴스를 아마 손쉽게 보셨을 거예요. 네, 그냥 맞아요. 경제 뉴스 보다 보면 신용거래 융자 잔액이 20조를 돌파를 했다, 이런 오. 얘기가 많이 나올 텐데요. 네. 올 초 대비해서 굉장히 크게 늘어났습니다. 1월 달에 상승 랠리가 좀 이루어지다 보니까 예전에 그 동학개미운동처럼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 쉬었다가 이제 랠리가 오다 보니까 뒤늦게 따라가시는 분들, 특히 이런 랠리에는 항상 급등 나오는 종목들이 선두를 이끌었거든요. 그게 배터리잖아요, 로봇과. 그래서 네이버 로보틱스나 최근에 가장 핫했던 에코프로 얘기가 뉴스 틀고 경제 뉴스 틀고 나오다 보니까 이제 나도 300%, 나도 500% 이런 수익을 바람에서 2월, 3월 달에 굉장히 비트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비트의 가장 문제점은 반대 매매잖아요. 네. 최근에 이제 급락이 나왔던 8개, 뭐 4개 이렇게 하한가 연속 종목들이 대부분 반대 매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이걸 꺼내왔는데, 연예인도 연루가 돼 있고 전문직 푸드도 많이 연루가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 네, 근데 그래요. 이번에 그 주가 조작에서 이번에 3연속 하한가 같은 종목들이 기존과 다르다면 대부분 이제 뭐 작전이라고 한다면 급등을 많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세력들이 해서 뭐 단기간에 몇백 프로 올렸던 종목들이 많은데 이번 종목들의 특징은 정말 한 중견기업, 중대형주나 중대형주 정도의 종목들을 1년이나 3년 동안 꾸준하게 끌어올렸어요. 티 안 나게. 왜냐면 갑작스러운 상승이 나왔을 때는 티가 나잖아요. 네, 그걸 그렇죠. 티 안 나게 끌어올렸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시 후에 좀 이어서 설명을 할 텐데, 공매도 같은 경우는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 보유하지 않은 종목을 빌려서 파는 거잖아요. 네. 근데 국내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공매도를 거의 못 합니다. 대차거래 통해서, 왜냐면 국내는 무차익 공매도가 허용이 되지 않다 보니까 대차거래 통해서 주식 대여하고 그걸 공매도로 보통 하거든요. 근데 기관과 외인들, 국내 증시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는 이유가 개인들이 최근에 순매수세가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근데 외인 기관들은 공매도를 계속 치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 이기나 보자 하면. 근데 자금력이라든지 저희가 개미들은 똘똘 뭉치기가 어렵잖아요. 비슷한 자금이라고 하더라도 뭉텅이로 움직이는 거하고 개개인들이 움직이는 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공매도의 공격이 들어오면 개인 투자자들은 거기에 대한 정말 이제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던 역사가 있는데, 대차거래 잔고가 최근에 많이 증가했다고 말씀드려요. 공매도가 늘어나고 있다는 건 대차 잔고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 이유가 개인들의 신용 잔고 잔액이 20조를 돌파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대차거래 잔고가 증가한다는 건 공매도가 물량이 많이 나올 수도 있다. 근데 이게 좀 달리 얘기하자면 이제 주가가 만약에 저점에서 랠리가 이루어질 때는 이런 공매도 친 세력들이 숏커버라고 하잖아요. 공매도 포지션을 청산하기 위해서 주식을 매입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면 최근에 이제 랠리를 달렸던 2차 전지, 특히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 공매도 세력들이 숏커버를 위해서 올라갔다는 얘기도 많아 있었고요. 특히 이런 공매도 숏커버들이 이제 그 일전에 제가 가지고 왔었던 바이오 섹터에서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호재성으로 바이오 섹터가 정말 큰 폭으로 상승이 나올 때 쇼커버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더 올라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오버슈팅, 그 위에가 이제 거품 구간이라고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공매도는 그 개인들이 좀 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네. 신용 잔고가 좀 한도 초과된 종목이라든지 이제 신용 비율이 높은 종목들은 5월 달에는 좀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종목을 매수하려고 보는데 정말 괜찮은 재료가 있는 종목인데도 신용 한도가 굉장히 높은 종목들을 매수하기가 좀 꺼려지더라고요. 특히 4월 달, 5월 달에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도 만약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지금 하락폭이 좀 큰데 아직까지도 신용 거래, 그러니까 잔고가 크다 하면 반대 매매 위험이 다른 종목들보다 훨씬 높다 보니까 잠시 좀 빠져나올 필요가 있지 않냐, 이렇게 좀 이번 주만큼은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때는 아니더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위험 종목과 관리 종목에 대해서 또 그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아직까지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시장 위험 종목이라고 하면 이제 주가가 갑작스럽게 급등이 나올 경우 이걸 네. 경고하기 위해서 이제 위험 종목이다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그 이제 종목을 살 때 주의 종목, 뭐 경고 종목, 위험 종목이라고 딱지라고 있잖아요. 이제 그 중에서 아마 가장 많이 보신 부분이 아마
주의하고 경고일 거예요. 네. 근데 주의 종목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최근에 이제 급변했던 종목들이 주의 종목이 되기 위해서는 소수 계좌라고 합니다. 소수 계좌에서 거래가 집중되거나 매매가 많이 이루어지면 이런 주의 딱지가 붙어요. 그러면 어떤 소수 계좌, 그게 개인이 됐든 기관이 됐든 뭉텅이로 빠져나갔다, 매도에 대한 주의가 나오면 네. 상식적으로 털고 나갔을 수 있을 확률이 높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특정 계좌에서 매수세가 최근에 강하게 유입이 됐어요. 그래서 주의 종목이 됐어요. 네. 그럼 반대로 누군가가 지금 이제 차트상 만약에 저점이라면 저점에서 굉장히 크게 매집을 했을 수도 있겠구나 네. 라고 생각이 또 들 수도 있다 보니까 이런 주의나 경고, 그리고 경고는 이런 주의 딱지가 붙은 종목 중에 갑작스럽게 또 큰 폭의 상승이 나오잖아요. 뭐 2연상, 3연상 이렇게 가면 경고 딱지가 붙어서 나중에 위험으로 되기 전에 하루 또 정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굳이 제가 고점에서 추격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런 경고나 위험 딱지가 붙어있는 종목들, 상한가 부근 갔는데 그걸 또 상장하겠다고 따라잡으시는 분들, 개인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아직까지도. 네. 그 다음날 갭 상승 나온다는 걸 대부분 이제 투자자분들이 알고 계시거든요. 상한가 이후로는 그 다음날 갭 상승이 나오더라. 그걸 노리고 따라잡으시는 분이 많은데, 최근에 아마 주가 움직임 보시면 상한가를 찍고도 거의 보합 부근까지 끌어내는 종목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일날 변동성이 이런 장에서는 워낙 크다 보니까 저는 이런 장에서는 절대 고점 추격은 너무 위험하다, 불나방이다 이렇게 좀 강조를 드리고 싶거든요. 그리고 지금 주의해야 될 종목이 이런 주의 종목이나 경기 종목이 아니라 관리 종목이나 환기 종목이에요, 사실상. 이 네. 관리 종목은 그 이제 관자라는 딱지가 붙잖아요. 그럼 상장 요건의 불충족 등 이제 자체 이제 상장 폐지가 될 수도 있는 리스크를 품고 있는 종목이 대한 경고거든요. 사업 보고서가 미제출되거나 자본 잠식이 되거나 거래량이 좀 미달되거나 네. 지배 구조가 미달이 되거나 아니면 뭐 이제 매출이라고 하잖아요. 네. 연매출이 뭐 일정 부분 나오지 않는다거나 이런 종목들은 관리 종목 딱지가 붙습니다. 그 종목들은 다음 이제 3월달 감사 시즌이 지금 겨우 넘겼잖아요. 네. 내년 감사 시즌 때 정지가 나와도 갑작스럽게 감사 보고서 의견 거절이나 한정이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거든요. 그럼 상식적으로 2월달, 3월 초에는 관리 종목을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관리 종목들이 관리 딱지가 붙으면 고점에서 하락폭이 워낙 크다 보니까 네. 예를 들어 마이너스 한 50%, 20% 정도 있는데 관리 종목 딱지가 붙었어. 그러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자포자기 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냥 끌고 가지. 운이 좋으면 살아라는 거고, 운 나쁘면 그냥 정리매매 되는 건데, 저는 관리 종목 딱지가 붙기 전에나 혹시라도 붙는다면 빨리 매도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거든요, 상식적으로.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머리로는 나도 가슴으로는 용납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손들은. 그래서 이런 지정 사유가 좀 나올 것 같은 종목들은 미리 좀 피해 가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오늘 이걸 좀 강조드리는 이유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4개 종목이 올 3연상 하한가를 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제가 종목을 월요일에 한번 찬찬히 한번 훑어봤었거든요. 꽤 괜찮은 종목들이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잘 나오는 종목들이에요. 예, 그리고 회사의 최대주주 지분율도 꽤 높고 주인이 있는 회사들이고 주가 상승폭을 보면 급등이 아니라 정말 야금야금 끌어올린 거 있죠. 하루에 2%, 3%씩 내릴 때 조금 내리고 올라갈 때는 계속 우상향을 했던 종목들이라 누가 봐도 차트만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잘 만들어냈다. 근데 이런 이유가 이제 돈을 한 번에 모아서 최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종목들 그리고 거래량이 많지 않은 종목들은 적은 금액으로도 주가를 컨트롤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티나게 컨트롤하지 않아서 이렇게 주의나 경고 딱지를 다 피해갔더라고요. 네. 한 번도 받지 않고. 정말 지능적으로 끌어올려서 이렇게 주가를 끌어올리다 보고 시총이 높아지면 나중에 뭐 MSCI라든지 편입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제 기관의 패시브 자금이라든지 개인들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올 때 아마 털고 나가려는 계획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 만큼 굉장히 좀 잘 만들어졌었는데, 오늘 그 관련 종목 중에 한 종목이 제가 뉴스를 보다 보니까 이렇게 급락 전에 지난주잖아요. 네. 최대 주주가 지분을 또 매각을 했더라고요. 저는 합리적인 의심을 드는 이유가 이렇게 급락 전에 공교롭게도 며칠 전에 대주주가 네. 지분을
크게는 아니지만 3~4%만 하더라도 금액적으로는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그걸 매각을 했다는 건 대주주가 이렇게 자기 회사의 펀드 매체를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꾸준히 오라는 걸 과연 몰랐을까? 그동안 매각을 하지 않고 급락적인 매각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어서 아마 지금 이제 조사는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부산 쪽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슈가 나중에 좀 우리 증시의 패닉세를 다시 한번 좀 부추길 수도 있지 않나라는 우려가 들 만큼, 왜냐면 믿음이 좀 많이 사라지잖아요, 개인 투자자분들. 아, 네. 그래서 좀 우려가 큽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히든 종목 제가 시간상 좀 짧게 말씀드리면 저희 시간이 얼마 없어요. 감사합니다.